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이 점차 변화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같은 학교를 다니며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주위 친구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그 시기에는 같은 교실, 같은 동아리, 같은 이웃이라는 공간에서 비슷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사회에 나가면 또래들과 직장이라는 또 다른 환경에서 동일한 고민과 목표, 그리고 추구하는 바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친구들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 결혼을 하고 직장이 바뀌거나 이사를 가면서 생활 반경이 줄어들며 옆에서 늘 함께하던 친구들도 점차 각자의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 전체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면서 예전엔 당연히 여겼던 친구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며 때로는 연락이 뜸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서로 안부를 묻게 됩니다. 이는 특별히 누구의 잘못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각자 처해 있는 환경의 변화가 가져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가족, 자녀, 건강, 경제적 안정 등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본인만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만남이나 정기적인 모임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여유가 생겨도 그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계발, 취미활동 같은 자신만의 삶에 투자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큰 의미였던 친구와의 수다, 소소한 만남, 술자리가 오히려 시간 소모적이고 피로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인생의 경로와 가치관이 뚜렷하게 갈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취미나 생활 패턴, 생각이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공감과 지지를 얻었지만 이제는 결혼 유무, 자녀 교육, 경제적 상황, 사는 지역,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차이들이 대화의 소재를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자녀 교육에 몰두하고 한 명은 여행이나 취미에 관심이 많거나 또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의 병간호 또는 은퇴 이후의 노후 준비에 집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처한 환경, 생각, 원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대화도 어색해지고 함께 보낼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취미, 성향, 직업, 가치관 등이 달라질수록 친구를 만날 이유도 공통 대화거리도 점점 사라집니다. 게다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기회 자체도 점차 줄어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급, 동아리, 방과 후 활동, 대학 생활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만들 수 있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을 만날 일도 적어지고 사회적 활동이나 취미를 통해 만남이 생긴다 해도 이전만큼 깊은 유대감을 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과 가정, 자신만의 취미에 바빠서 정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지기에 다른 사람에게 맞추거나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며 애쓰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듯 사회적 지위나 생활 패턴, 가치관 분야에서 각기 다른 궤적을 걷고 있다면 예전처럼 자주 보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렵게 됩니다. 맞지 않는 친구임을 알면서도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는 것도 점점 더 피곤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결국에는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이나 진정으로 마음이 맞는 극소수의 친구만 주변에 남게 되고 이조차도 연락이 뜸해지면 서서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런 변화는 결코 부정적인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삶이 바뀌고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줄어들거나 연락이 드물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와 가치관, 환경, 취미가 맞는 이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는 시간은 자신만의 내면 성장, 가족과의 유대, 또는 오랜 시간 미뤄둔 개인적 관심사에 투자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환경과 가치관이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변화는 친구와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인간관계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를 슬퍼하거나 억지로 붙들 필요는 없고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서 새로운 우선순위를 세우고 스스로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활용한다면 더욱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활동이나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며 그와 동시에 굳이 친구를 만나야 할 필요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직장, 사회적 모임 등 다양한 집단에서 지내며 그 속에서 비슷한 고민과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로 인생의 중대한 전환기, 즉 은퇴나 자녀의 독립, 배우자의 변화 등이 찾아오면서 이러한 집단적 관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더 이상 일상적으로 친구를 만나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게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지켜야 할 인간관계가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생각과 생활의 방식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 이야기할 주제, 공감대, 대화의 편안함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가끔 만났을 때조차 즐거움보다 불편함이나 어색함, 심지어 지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당연히 이어지던 만남이 점점 줄어들고 굳이 만나거나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에는 가족과 함께하거나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인생 후반부에는 친구보다 가족과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크게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점입니다. 부모로서 혹은 배우자로서 오랜 시간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점차 남은 인생을 본인 자신을 위해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래서 남들과 어울리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기보다 오히려 소수의 진정한 가족, 혹은 자신을 충전시킬 수 있는 혼자만의 휴식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만남이 겉돌거나 피상적일 경우 정서적 만족도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고, 그래서 만나도 진정으로 위로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극소수만을 남기고 대부분의 관계는 점차 정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며 오히려 자연의 순리이자 삶의 흐름에 따른 현상입니다. 가족, 자신의 취미, 여유를 찾는 시간, 건강 유지 등 본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요소에 더 집중하다 보면 예전처럼 여러 명의 친구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신 소수와 깊게 혹은 오직 자신과 가족 중심으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유가 생겼을 때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명상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면의 평화와 자기 성찰에 더 가치를 두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확신이 커지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두 명, 그리고 가족만 남아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불편함과 피로감이 늘어나며 만남이 의미 없이 반복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건강과 취미, 여가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정신적 만족도나 생활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친구의 필요성은 분명 나이가 들며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지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드는 현상은 노년기 인간관계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노화에 따라 신체 각 기관의 기능 저하는 불가피하게 찾아오며 근력, 유연성, 지구력 등 기본적인 체력 요소가 점차 약화됩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걷기, 이동, 대중교통 이용, 오랜 시간 앉아 대화하는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제약을 줍니다. 게다가 만성질환이나 통증, 피로감, 쉽게 지치는 몸 상태는 외출 자체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만들기도 하며 이러한 반복이 오래될수록 타인과의 만남이나 모임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노인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며 우울증, 비만, 다양한 신체적 통증 등이 겹쳐 사회활동과 인간관계를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신체 건강의 악화는 단순히 외출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대화 중 집중력 저하, 피로, 주의력 부족까지 불러와 사회적 교류에 대한 흥미와 열의도 감소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만남을 약속하는 것,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예전처럼 즐겁거나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만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조금씩 만남을 줄이게 되는 경향이 뚜렷해집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나 운동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정서적 안녕, 사회관계망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체력이 떨어지면 이러한 건강 습관조차 실천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던 모임이나 새로운 인간관계에도 뒤처지기 쉽습니다. 신체적 한계와 건강상의 문제는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는 우울감, 외로움, 삶의 만족감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과 건강의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제약을 넘어 적극적인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의 감소,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교, 직장, 다양한 사회적 모임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친구가 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만남의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고 사회적 역할이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본인의 심리적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활동 자체가 줄어듭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만남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도 적어집니다. 은퇴 후에는 일과 관련된 사교 생활이 크게 축소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일상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만한 동기 자체가 약해집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위치나 과거의 경험에 집착하는 마음 때문인데, 내가 예전에 이랬다는 등의 태도가 강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데 장벽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기존의 친구 관계에서도 거리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정서적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미 친한 친구들이 있거나 가족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고 노력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람과 교류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은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과 체력 저하로 인해 외출이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줄어듭니다. 특히 혼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상황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익숙한 사람과의 관계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삶의 가치관이 뚜렷해지고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비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고 느끼면서
진정한 마음의 교류가 없는 피상적 관계를 멀리하고 소수의 깊은 인간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기존 친구들과도 더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지고 기존 친구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가능하며 이는 노년기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열린 마음과 꾸준한 관심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노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건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과 혼돈으로 생각하지만 심리학과 철학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내면 성찰과 자기 발전의 중요한 단계로 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고 거절당하는 느낌에서 오는 부정적 감정인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고 내면의 평화와 창의성을 찾는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는 심리적 디톡스와 같습니다. 명상이나 일기 쓰기,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며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과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가 증가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져 자존감과 자기 신뢰가 향상됩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스트레스 요인이나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 대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감정 조절 능력 향상과도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상황에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분노를 참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자기 성찰 과정은 삶의 질 향상과 정신적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고독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는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유명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고독 속에서 깊은 통찰과 창조적 에너지를 발견했다고 인정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나와 만나고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히 외롭거나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 성장과 자기 발견의 기회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개인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키우며 삶을 더욱 주체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고독은 노년의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